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쉴과책 72쪽부터 77쪽까지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구조로 만들어질까요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2쪽에 보면요. 프로그램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질까요? 라고 되어 있고요. 순차 구조, 반복 구조, 선택 구조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에 따라 작동합니다.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의 구조에는 순차, 반복, 선택이 있습니다. 자, 순차, 반복, 선택에다가 여러분들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겠죠. 순차 구조는 명령어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표현하는 형태이고, 반복 구조는 정해진 횟수만큼 같은 명령어를 반복하도록 표현하는 형태입니다. 또 선택 구조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명령어를 선택하도록 표현한 형태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예를 들어서요. 아침에 매일 일어나서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집에서 출발해서 등굣길 그리고 교문을 통과해서 운동장을 지나서 복도를 지나서 교실로 들어가는 것은 순서대로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순차 구조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반복 구조는요. 매일 학교를 가는 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번 반복해서 가잖아요. 그것이 바로 반복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 구조는요. 우리가 학교에 갈 때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있고요. 그때 횡단보도 건널 때 신호등이 초록불이면 우리는 횡단보도를 건너고요. 빨간불이면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어떤 조건에 따라서 갈지 말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 구조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거는 75페이지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기에 있는 그 단어를 그 밑에 있는 프로그램 구조를 찾아서 빈칸에다 쓰면 됩니다. 자, 초록색 칸에 있는 걸 보니까요. 시작하기, 행동카드 실행, 한 칸 이동, 행동카드 실행, 한 칸 이동, 행동카드 실행, 한 칸 이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제카드 읽기, 그 다음에 출발 위치로 이동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위쪽에 보니까요. 행동카드 실행과 한 칸 이동이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프로그램 구조를 맞아요. 순차 구조라고 합니다. 밑에 보니까요. 같은 명령들이 반복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묶어서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오른쪽에 보니까요. 시작하기 하고 3번 반복에다가 묶는 거예요. 행동카드 실행 그리고 한 칸 이동을 3번 반복으로 묶어 놓는 겁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구조를 그렇죠. 반복 구조라고 해요. 75페이지 아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은 문제의 정답과 프로그래머가 대답한 답을 비교해 2가지 명령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비교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조건이라고 하고 이러한 프로그램 구조를 선택 구조라고 해요. 네. 선택 구조에서는 입력한 대답이 정답인가요? 했을 때 만약에 대답이 맞다 그러면 예 하고 맞았다 라는 것을 출력하게 하고요. 아니요 하면 틀렸다 라는 것을 출력하면 됩니다. 방석 퀴즈 놀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석 퀴즈 놀이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프로그램을 짜면서 그 프로그램에서 반복 구조, 선택 구조, 순차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엔트리의 사이트에 들어와서 직접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면서 순차 구조, 그 다음에 반복 구조, 선택 구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만들기 누르시고 오늘은 어떠한 명령어를 줄 거냐면요. 여기에 있는 이 캐릭터가 오른쪽으로 50만큼 움직인 다음에 말을 하나 하고 또 50만큼 하나 움직인 다음에 말을 하나 하고 50만큼 움직인 다음에 또 말을 하게 할 거예요. 뭔가를 묻고 대답을 기다린 다음에 우리가 입력하기 저번에 배웠던 거 있잖아요. 입력하기 딱 눌러서 정답이 맞으면 맞았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틀리면 틀렸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엔트리봇이 계속 봤었으니까 이번에도 엔트리봇을
삭제를 딱 하고요. 자, 새로운 오브젝트를 추가를 해서요. 동물로 가겠습니다. 저번에는 곰돌이를 했었죠? 네, 곰탱이는 좀 많이 봤으니까 이번엔 꽃게를 해보겠습니다. 꽃게. 네, 꽃게가 추가되었네요. 이 꽃게를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니까 여기서 왼쪽으로 좀 옮겨 놓으면 이동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꽃게니까 옆으로 가겠죠? 꽃게가 나타났을 때,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해주면 되겠죠?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좀 작게 할게요. 책에 있는 것처럼, 말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를 하려면 생김새에 가면 되고요. 여기서,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를 딱 갖다가 결합을 하고요. 1초 동안 말하기로 선택을 해줍니다. 안녕 하지 말고, 달려가야 되니까 달리기 라고 합시다. 달리기 땡. 뭐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소프트웨어라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동 방향으로 50만큼 움직이기. 움직임 블럭을 클릭한 다음에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여야 되어 있죠. 얘를 50만큼 움직이기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흐름에서 1초 기다리기를 메뉴에 있네요. 1초 기다리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초 기다리기를 안 해주면 한 번에 움직이게 되는 거라서 이게 멈췄는지 안 멈췄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실행을 하면요. 달리기라고 외친 다음에 50만큼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네요. 자, 그러면 3번을 움직이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게 지금 이렇게 달리기, 그 다음에 달리기를 말하기, 그 다음에 이동 방향으로 50만큼 움직이기, 1초 기다리기가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순차 구조라고 했었죠. 이렇게 3가지 순차 구조입니다. 자, 얘를 그러면 2번을 똑같이 반복하면 되니까 이렇게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를 누르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C 있죠? 알파벳 C를 누르면 복사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V 키를 누르면 붙여넣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사 그리고 붙여넣기 줄여서 복붙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 금방 복사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건 2번이고 다시 아까 했던 거 붙이기를 하면 3번을 복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요. 달리기 가고 달리기 가고 달리기 가네요. 네, 3번을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차 구조를 이용해서 꽃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학이랑 똑같은데요. 수학을 굉장히 복잡하게 풀면요, 수학을 정답을 찾아내기 때 실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컴퓨터가 계산하는 거지만 단순화 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얘네들은요, 지금 똑같은 게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얘를 반복문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흐름을 보시면요, 10번 반복하기라고 하는 이 블럭이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이 블럭 안에 얘를 갖다가 이렇게 끼면 되겠죠? 아이고, 블럭 안에 이렇게 갖다 끼면 정리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필요 없죠. 그러니까 위에서 잘못됐어요. 얘도 필요 없고요. 얘도 필요 없어요. 자, 이건 10번 반복하기니까 누르면 꽃게가 사라질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네, 꽃게가 사라지고 있죠. 8번, 꽃게 안녕. 사라집니다. 네. 저런. 그래서 10번 안 하고요. 우리는 3번만 반복했었으니까 여기를 클릭해서 3번 눌러주면 되겠네요. 얘도 필요 없으니까 쓰레기통에다 버리고요. 이렇게 해서 반복이라고 하는 블럭 안에 똑같은 순차적인 구조를 집어넣어서 반복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졌죠. 네,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일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 프로그래밍 기법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선택 구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선택 구조는 이 꽃게가 우리한테 뭔가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물어본 다음에 답을 하는 게 자료에 있었죠. 여기서 자료 블록을 갖다가 놓으면 안녕을 묻고 대답 기다리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한 순간 여기 대답이라고 하는 자료 변수가 생겼죠. 뭘 물어볼까요? 책에서는 우리 반 수호의 별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서 키우고 있는 동물은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놓으면 우리 학교에서 키우고 있는 동물은 하고 답을 기다릴 거예요. 달리기. 네. 그리고서 우리 학교에서 키우고 있는 동물은 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답을 여기 입력할 수 있도록 칸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우리 학교에서 키우고 있는 동물은 닭입니다. 닭. 그때 닭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걸 쓰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흐름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요. 만일 참이라면 그리고 아니면 이런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요게 두 개 같이 섞여 있는 요 블록을 갖다가 껴줘요. 참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 만일 참에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달아주면 되겠죠. 참이라고 하는 거 대신 만약에 대답이 닭이라면 하면 이건 참이 되겠죠. 그러면 판단의 블록에서 요게 10은 10이라고 되어 있는 요 블록 있죠. 요거를 가지고서 여기다가 참인 곳에 이렇게 왼쪽에 맞추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갖다 넣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키우고 있는 거는 닭이에요. 리을 기억 받침의 닭입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되죠? 대답이 들어가면 되죠? 자료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답을 가지고 와서 대답을 딱 맞춰서 넣으면 돼요. 만일 대답이 닭이라면 어떤 것들 하면 되겠어요? 저희 꽃게가 맞아요 라고 하면 되겠죠? 생김새에서 얘를 2초 동안 답을 말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아니라면 틀려요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면 되겠네요. 몇 초 동안 말할까요? 책에 있는 것처럼 2초 동안 말하기를 해봅시다. 2초 여기도 2초 그래서 뭐라 하면 되죠? 맞아요 라고 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아닌 건 틀려요 라고 하면 되겠네요. 닭 대신에 뭐 고양이 이런 거 넣으면 틀려라는 말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 한번 해봅시다. 꽃게가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어요. 세 칸을 달린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키우고 있는 동물은 닭이라고 하고서 체크를 하니까 맞아요 라고 하는 응답을 해주네요. 그러면 닭 대신에 다른 걸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입력값을 고양이라고 해봅시다. 우리 학교에서 키우고 있는 것은 고양이. 근데 학교에 고양이가 있긴 있어요. 틀려요 라고 지금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순차 구조, 그 다음에 순차 구조를 여러 가지 섞어서 반복되는 것을 하나의 틀로 묶어낸 것을 반복 구조, 그 다음에 질문을 하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입력하는 것에서 저번에 배웠고요. 입력을 한 값에 따라서 만일 대답이 닭이라면, 참이라면 이러한 것을 하고 틀리다면 이렇게 틀려라고 말하는 이러한 선택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집에서 반드시 컴퓨터를 이용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합니다. 네, 연습을 하면 할수록 점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엔트리뿐만 아니라 엔트리를 공부하면 우리가 나중에 프로그램을 직접 할 때는 C++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프로그래밍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잘 공부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